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곧장 만나 뵙고 전략이요. 저희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이사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달되고 있는데요. 시장에서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 이슈들 콕 좀 골라주실까요? 미국 시장이 재미납니다. 왜 재미나냐면 미국하고 중국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가 정말 수면 밑으로 내려갔어요. 내려가고 지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어저께는 좀 지표가 나는데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전에 그 보잉이 추락을 했죠. 그러면서 이제 보잉이 생산한 비행기들에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데 그건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루 빠졌고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올랐어요. 근데 지표 호조라 그래서 이 뭐지 하고 이제 내용을 쭉 훑어봤어요. 봤더니 내구재가 증가했고요. 건설 지출이 증가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한 14년 동안 시향을 하면서 내구재 증가하고 건설 지출이라는 어떤 지표 호재로 주가를 띄운 적은 제가 처음 봅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시장 내에 지표가 나와서 주가를 끌어올린 건 사실인데 미국 시장 내에서는 주가를 끌어갈 만한 재료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너무 웃겼던 겁니다. 재료가 없으니까 참 다른 지표 가지고도 시장을 끌어올린다.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시장에 막 펄펄 끓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재료도 올라간다.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죠.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협상 때문에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고 GDP 성장률도 내려가고 있고 고용도 낮아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있는데 막 벌펄벌 끌어가지고 그냥 툭 치기만 해도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제가 볼 때는 지표나 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시장을 부빌 언덕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나온 것이 아니냐. 14년 하면서 내구재 뭐 증가, 건설 지출 뭐 증가 뭐 이거로 주가를 끌어온 적은 거의 없었던 기억이 있어서 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.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미국 시장 아슬아슬하게 올라오죠. 이 진짜 아슬아슬하면 이게 지금 내려오면 그냥 바로 꼬꾸라지거든요. 근데 올라오고 있는 그 모습인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정말 많이 가는 뭐 구조라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서고 있기 때문에요. 아마도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이 다운은 계속 주는 것 같다. 또 정말 속된 말로 허접한 지표 가지고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 상황 가져오고 있다.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저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재료는 전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. 자, 그 얘기는 우리가 향후 시장에 대해서 뭔가 재료가 나올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데 그 궁금증을 줄 만한 재료가 없는 것이 좀 안타깝다.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는요.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 IMF가요. 우리나라하고 연례 회의를 해요. IMF가 두 가지를 제시를 하네요. 하나는 추경을 확대해야 될 것 같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완화적으로 가야 되겠다. 근데 이걸 두 개로 묶어보니까 좀 재미난 게 뭐냐면요. 추경에 9조 원이라는 정도 표현이 나옵니다. 9조 원이 뭐냐면 명목 GDP가 1780조 정도 되거든요. 거기에 0.5%. 이거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합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기가 국민이 느끼는 체감이 9조 정도 추경으로 살아날 수 있으면 당장 해야 된다. 근데 그거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하나 생겼고요. 두 번째는 한국은행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. 인상을 하고 작년 11월까지 했죠.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4개월이 지났어요. 4개월이 지났는데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압박이 들어와요. 그것도 뭐 IMF라든가 민간이라든가 압박이 들어와요. 그러면 결국 한국은행에서도 마지못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추경이 되고서 금리 인하 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갈 수 있습니다. 제가 그러면 이걸 왜 얘기할까요?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. 시장이 아시겠지만 지표가 안 좋고 수출도 안 좋고 소비도 좀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돌파구가 없어요. 북한발 리스크 완화, 뭐 이게 돌파구였는데 그게 또 없어졌죠. 그럼 돌파구를 마련해 준 IMF가 우리나라 시장에 돌파구를 마련해 준 거 아닐까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추경할 수 있는 명분,
한국은행이 경기를 살리는에 대한 금리 인하의 명분, 이게 생긴 게 아닐까.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어렵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.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재료가 없는데 이 재료가 시장의 핫 이슈가 될 건지 여기에 관전 포인트를 가져야 될 것 같다. 아마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고요. 그 얘기는 만약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돼서 시장에서 정말 이 분위기를 형성하면 재료가 없는 우리나라 시장에 새로운 호재가 하나 등장할 수는 있죠. 물론 이걸 한 번에 하지 말고 할 듯 말 듯 하면서 시장에 어떤 스냅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게 가장 좋겠죠.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에 생각지 못했던 재료가 하나 나왔는데 이 재료가 우리 시장을 이끌어줄 재료가 될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.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. 세 번째 이슈는요. 60일선. 우리나라 그 코스피가 60일선에서 지지력 테스트가요. 2번 있었어요.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야, 중요한 선이다. 여기서 지지력 2번 있었어? 하방 경직성 확보 아닐까?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차트상으로 한번 시장을 좀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. 물론 수급적으로는 안 좋습니다. 외국인이 현물 매도하고 있고요. 선물도 매수한 척하다 막판에 매도로 다 돌리고요.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은 안 좋습니다. 근데 아까 두 번째 이슈에서 그런 이슈가 혹시라도 시장의 방역설 제재 이슈가 된다는 전제 조건을 깐다면 지금 이 자리를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. 일단 이평선을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는요. 60일선에서 2번 지지력 테스트를 했어요. 왜냐하면 60일선 때리고 아래 오고 나서 갭을 줬죠. 그래서 다시 미끄러졌는데 이 갭을 메워주면 아래 거에 생겼기 때문에 이걸 이평선을 보신 분 입장에서는 아주 좋다. 매수의 권역 이렇게 나올 확률이 아마 19분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목을 그러면 이제 접목을 해야 됩니다. 일목을 접목하면 세 번째 맞고 떨어졌죠. 떨어졌는데 캔들 안으로 진입을 했죠. 자, 문제는 뭐냐면 이 후행스팬이 올라가는 캔들을 뚫고 내려올 확률이 19입니다. 올라갈 때는 내려가는 캔들을 뚫고 갈 확률이 높죠. 그럼 이 자리는 뚫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. 자,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? 첫 번째, 시간 조정은 있을 것 같다. 왜냐하면 후행스팬은 현재의 종가를 과거에 표현하기 때문에 이 후행스팬 빠져나올 시간을 줘야 된다. 그러니까 시간 조정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.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조정이 형성될 거냐, 이게 싸움인데요. 사실은 이 캔들이 양운을 만났을 때 후행스팬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은 캔들은 양운 밑으로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그걸 가정해서 본다면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 확보가 2번 됐다 하나 이걸 100% 믿기는 어려울 것 같다.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다 전달해 주셨고요. 저희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. 시장공감텐 내일도 새로운 이슈 들고 종목에 대한 뷰 함께 전하기 위해서 10시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